수능 시험이 문이과 통합으로 바뀐 뒤 대학 입시에서 수학 성적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학교 수업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초고난도 문항, 이른바 킬러 문항이 계속 출제되면서 학생들의 고충이 큽니다. 지난달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도 수학 영역의 17.4%가 정규 교육과정을 넘어섰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교육과정의 범위 바깥에서 수능 문항들이 출제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사교육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네, 수능 문항을 직접 분석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의 최수일 센터장과 함께 이 문제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수학 영역은 올해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 문항을 분석해봤더니 17.4%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하죠. 어떤 문항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총 46개 문항이었고요. 그중에 8개 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크게 나누면은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용어나 기호를 사용한 문제, 그런 것들은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번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에 명시된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는 게 스스로 있습니다. 네. 그것을 어긴 문제들이 바로 나왔고요. 가장 심각한 거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없는 문제. 이제 평가원에서 근거를 밝히긴 했지만 성취 기준 각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개, 3개, 4개를 합성한 교육과정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각각을 가르쳐 놓고 그것을 합성을 학생들 각각의 능력이 맡겨놨는데 그것은 절대로 교과서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지 않은 그런 문제에 해당됩니다. 네, 우리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요, 문항이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이게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어겼다고 판단하는 것은 문항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네. 쉽다, 어렵다 이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교육과정에 없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것은 어긴 것이죠. 네. 또 마찬가지로 어렵다고 해서 그 문제가 꼭 교육과정을 어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에는 성취 기준이라는 게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기준과 근거가 있는 거네요. 다 있죠. 네. 법적인 문서입니다. 네.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스스로 어겼다. 이 규정을 만든 것이 평가원인데 네. 그걸 스스로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평가원에서는 작년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한 교과별 안내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학교에 배포해서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그렇게 한 주의사항도 다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원이 스스로 만든 규정도 지키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다 지키도록 이렇게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지키고 있지 않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아마 뉴스를 보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배우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을 때 교육과정 위배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 참 정말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네.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거. 근데 과연 이 말씀을 하신 수능 본부장은 교육 현장에서 가르친 경험이 있는지 궁금했고요. 또 출제위원 상당수가 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들입니다. 학생들이 만약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이번 수능 시험 봤다면 저는 아마 50점 받기도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교과서에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출제됐다라고 하신 그 문항들이요. 혹시 공부를 잘하면 풀 수 있는 정도거나 아니면 대학에 공부를 잘해서 풀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의 입문과정이나 어떤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까요? 올해는 다행히도 대학의 과정을 직접 이용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말고 사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다시 말하면 학교 현장의 교육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 네. 그런 문제는 대다수였습니다. 있다. 네.
우리 수능만이 아니라 논술 같은 대학별 고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 영역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이 자꾸 출제되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수학이라는 것이 대학 입시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네.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뭐 그런 측면도 없진 않지만 저는 수능 문제 출제를 주관하는 이 평가원의 수능 출제 본부 사람들과 또는 수학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나 교사들의 인식, 그 출제진의 인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은 물론이고 교과서에도 없는 문제를 내면서 그런 문제를 학생들이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교육을 필수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필수로 여기는 이런 분들이 과연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고민이 됩니다. 네, 우리 문이과 통합 이후에 수학의 중요성이 특히나 커졌습니다. 수학이 대학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에서요. 초고난도의 문항 출제가 이어지면 우리 학교 현장에는 어떤 영향 또는 어떤 부작용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네, 올해 수능이 그렇죠. 올해 수능은 뭐 수학의 영향력이 최대화된 아주 네. 그런 해가 됩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일단 수학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학과의 진로를 가진 학생 중에 수학에 취약한 학생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시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이 수학 때문에 국문학과를 가지 못하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수학은 이공계 학과에 모두 다 쓰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공학 학과를 다 조사했을 때 네. 저희 단체가 이공학 학과 중에서도 수학을 기초 학문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학과는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수학이 영향력이 이렇게 대학 입학의 모든 학과에 미쳐버리면 영향력이 커지면 대학에 아마 학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네. 걱정도 됩니다. 네. 우리 수능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수학 시험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어떤 출제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수학의 교육적 기능 지금 많이 상실했습니다. 수학이 아니고 수능이요. 수능의 네. 교육적 기능을 살리려면 지금 같은 9등급 상대평가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절대평가로 바꿔야 되고요. 또 수능을 자격고사화해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대한 약화시켜야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네. 찍기 시험으로 아이들이 운명이 결정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 오지선다형 빨리 바꿔야 되겠죠. 이것도 논서술형으로 출제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작업이 전혀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출제 과정을 조금 돌아보면 우리나라 현재 수능의 출제는 교육 현장성이 거의 없는 교수들이 출제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검토를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사실 매달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고요. 교수들은 평생 한두 번밖에 출제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수능 시험의 출제 전문가는 사실은 현직 교사들입니다. 따라서 현직 교사들에게 출제권을 넘겨주고 또 학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은 학문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네. 검토하는 그런 검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수능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이라는 건요, 학교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임했다면 잘 볼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대학 입시가 지금 과연 그런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